정치는 돈과 조직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정치는 돈과 조직이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치는 돈과 조직 맞는 말인데요, 여러분.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정치는 업자와 브로커다. 정치는 돈과 조직이다라고 여의도 분들이 정치 지금 많이 얘기하는데 그거 여러분 해석하면 조금 현실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업자와 브로커다. 정치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정치인인지 브로커인지 모르겠어요. 특히 뭐 재선, 3선 이상들부터가 좀 심각하게 문제가 보이죠. 그래서 초선이 희망이다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의도 바닥 들어가서 지역구 활동한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순 업자들하고 밥 먹게 됩니다. 자, 지금 이권이요. 대한민국의 이권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당연한 말입니다. 옛날엔 국회의원 밑에 지방자치단체였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의원 위로 보이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예산권이 있잖아요. 국회의원은 예산을 감시하는 사람들이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들이지 그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권이 있고 예산권을 집행을 하고 사업을 집행을 하니까 이권이 거기가 더 모이죠. 그러니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자기 사람 꽂으려고 국회의원 입장에선 지방자치단체장 그 공천에 야 너 내가 꼽아서 시장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초선 같은 경우엔 단체장님 이렇게 되고 3선 4선 되면 야 시장 너 내가 박은 거 알지? 아유 형님 덕에 지금 제가 시장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이제 그렇죠. 난리를 치고 그러면서 이제 시도당 위원장 선거가 과열되죠. 점차로. 예. 시도당 위원장 선거가 점차로 과열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 자기 의원, 자기 사람 박으려고 난리들도 아니죠. 특히 이제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 그 정치인들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서 이권이 크게 갈리는 업종이 여러분 대표적으로 건설업이죠. 건설업. 특히 광역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은 뭐 별 권한이 없는데 광역자치단체장 같은 경우 보면 여러분 용도 변경, 토지 형질 뭐 이런 거요. 용적률 이런 거 이거 여러분 건설업이요. 얼마나 건설업과 관련된 결정권이 많아요. 그리고 토목공사 이런 거. 그러니까 건설업은 여러분 비자금도 잘 만들잖아요. 그리고 건설업은 비자금도 잘 만들죠. 그리고 요새 하다 보니까 건설업 사장님들 지방에서 좀 크신 분들이 내가 이걸 만들어야겠는데 하고 자회사로 여러분 뭘 만듭니까? 언론사 만들잖아요. 언론사 인수하거나. 그래서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언론사 사주도 많이 하죠, 지금. 그러니까 정치의 건설업이 우리나라는 뭐 미국은 뭐 군산복합체니 뭐 금융복합체니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건설업이 정치랑 미국은 뭐 군수산업과 금융이 정치에 유착됐다 이러는데 우리는 건설업이 유착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비를 해서 정치에서 뜯어먹는 게 크면 클수록 많이 개입하죠. 대한민국은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지만 정치는 건설업으로 먹고 살죠. 그리고 이제 제가 들었었던 말 중에서 제일 웃겼던 게 있어요. 깝죽대지 마라. 이만기 선수가 강호동 선수한테 깝죽대지 마라. 이 표현 이후에 제가 정말 웃겼던 게 저보고 깝죽대지 마라는 거였는데 그 앞에 있는 말이 있었어요. 걸릴 게 있으면 깝죽대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털면 안 나올 놈 없다. 씨발 걸릴 거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건설업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에서 건설업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하청 받는 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변에 여러분 건설업 하시는 하청 받아서 하시는 그런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 윗대가리들이 이렇게 되면 근데 그 하청 받고 이렇게 돼 있던 분들 중에서도 내가 이 꼴을 안 받지 하면서 누구 선 타고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이 지금 다 하청이나 뭐 종래 양아치로 시작했다가 줄 타고 올라가서 지금 저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특정 건설업자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살고 있는 분들 그런 줄 타고 이런 거 모르고 그냥 그게 하청 떨어지면 저 새끼 저 더러운 새끼 저것도 누구 어디 가서 뭐 해왔나 보다. 나는 먹고 살아야지. 이런 분들 욕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뭐 그래서 걸릴 게 있으면 깝죽대지 마. 세상에 이거 웃기는 얘기죠 여러분. 자 이게 정치판입니다 정치판. 우리나라 기자들 자기 돈 내고 밥 먹는 거 어색하지. 그런데 저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참 사람 약 좀, 특히 지방지 기자들 그 사람 약 좀 잘 찾고 그걸 기사로 쓰는 게 아니라 직당이 가시는데, 아무튼 이런 얘기들, 이게 정치판이죠 지금. 한국 정치판 돌아가는 게 여러분,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건설 현장에서 이 밥 먹는 것까지 이거냐, 밥 먹는 것까지 이거니까 여러분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민주노총 이런 데하고 막 보니까는 그 대형 건설 현장에 타워 크레인 있잖아요. 타워 크레인 있으면 타워 크레인 기사분들 돈 많이 받거든요. 한 6, 700 받나? 그런데 거기 보면 거기 업체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업체 사장님들이 우리 물건 빨리 좀 해줘 하고 뭐하고 해서 찔러주고 뭐하고 하면서, 그것도 민주노총이 그런 거 막 한국노총 그런가?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소송 걸릴래나? 아무튼 난 들은 얘기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뒤로 생기는 돈들도 많고, 아휴.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하면 계속 옆으로 새니까 이 얘기는 그만하고. 지금 한바 얘기, 한바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거기에 뭐 그런 거 지게차 같은 것도 야 우리 거 써라, 우리 거 렌탈해서 써라, 뭐 우리 업체 대를 가져가라, 뭐 아유 난리도 아니야. 응? 거기다가 뭐 이렇게 외벽에 뭐 도장하려고 하면 사다리차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아이고 아우 화물 터미널, 아우 이야, 내가 여기 그게 내가 이 동네에서 네, 이런 정치판에서 이 업자 브로커가 판치는 정치판인데, 업자하고 브로커가 판치는 정치판인데, 이게 선거라는 게 웃겨요. 선거가 웃기는데, 선거는 여러분 상시 조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선거는 선거 때만, 정치 조직이 선거 때만 조직이 빵 하고 커져요. 그러니까는 평소 때 10명짜리 조직이 갑자기 선거 때면 100명짜리 조직이 돼야 된다. 선거 때만 조직이 빵 하고 커진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외주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외주를. 이렇게 여러분 우리 조직으로 우리 조직이 요만큼 캐파로 하고 있는데 요번에 큰 프로젝트야. 그러니까 외주하고 야 네 친구들하고 이거 할 수 있는 애들 막 연락해, 그러면서 뭐 턴키로 넘겨주든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 정치에서 선거는 상설 조직으로 하다가 선거 때만 빵 하기 때문에 이게 비용적으로나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인력을 외주를 주거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그리고 사무실도요. 선거 때만 몇 달짜리 단기 임대로 사무실을 빌린다고요. 근데 그 임시로 들어오는 그거에 온갖 업자들이 뿌락치로 들어옵니다. 단기성 프로젝트죠. 한 석 달짜리 단기성 프로젝트죠. 온갖 업자들의 뿌락치로 들어와요. 그런데 그러니까 업자들의 뿌락치들이 들어오죠. 조직을 만든다고 했더니 그 조직에 이렇게 지원받아서 왔더니 월급은 저기서 준대, 뭐 어디서 준대, 뭐 이런 거, 네 월급은 저기서 후원금 들어왔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그게 정리가 되는데, 그럼 자기 보고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라는 걸 각자 자기의 주군에게, 자기 여기다가 갔다 오는 사람한테 계속 전화통화로 보고를 하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겠죠? 정치판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도 있잖아요. 돈과 조직이 없어요. 돈과 조직이 없으면서도 광을 팔고 다니면서 돈과 조직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니죠. 그래서 선거 캠프에 한 자리를 먹어요. 그럼 그 선거 캠프에 한 자리 먹으면 그걸 내가 여기서 선거 캠프에 하나 먹었어 그러면서 업자를 끌고 오죠. 업자를 끌고 와서 돈과 조직을 이렇게 하고, 이런 브로커들이 넘쳐 흐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볼 때 저도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여러분 이 건에 개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독특한 포지션인 거예요. 유튜버란 포지션. 지금 모니카 강님이 슈퍼챗도 써주셨지만, 저도 업자죠. 유튜브 업자인데 저는 세금을 뜯어먹을 일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하고, 하고 싶은 짓 하고, 정치에 대해서 내 소신껏 있는 힘껏 다 해도 되는데, 제가 왜 세금을 뜯어먹습니까? 세금을 뜯어먹지 않는 요상한 인간인 거예요. 지금 새롭게 생긴. 응?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시민사회라는 것도 시민사회의 사무실 유지하지, 간사 유지하지, 지금 우리가 그러면서 순수한 시민들의 열정으로 만들었다고 했었던 시민사회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전부 다 업자화 돼버렸잖아요. 시민사회가 지금 뭐 다 업자화 안 된 시민사회가 몇 군데나 남았어요.
거기서 후원했던 사람들 다 배반하고 뭐하고, 후원을 했던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면 니네가 후원했던 거 열라 적어서 우리 가난하게 살았단 말이야. 뭐 이렇게밖에 더 돼? 우리 위원회 어디 들어가고 뭐하고 사회적 기업 기타 등등 내 노후 대책은 지금 이 집권한 정권에서 내가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니네가 연금 줄 것도 아니고 시민사회 연금도 있었던 거 아니고 여기서 지금 들어가서 이게 내 연금이다 그러면서 나이 50줄에 지금 다들 돈에 미쳤지. 나라 세금 뜯어먹는 게 미쳤잖아. 몰락이죠. 나라 돈이 지들의 시민사회의 연금이 돼버렸다고. 얼마나 한심한 행태입니까? 근데 또 이해는 가. 나이 50줄에 연금이 없는 직장이었어. 퇴직연금이 없잖아 시민사회가. 그런데 이게 마지막 기회 같아. 자기 나이로 보나 지금 50줄에 형들 50줄이라요. 386 50줄에 시민사회에서 월급 얼마 안 받고 전업 활동가로 살았는데 내 연금 어디 갔지? 문재인 정부의 저 자리 사회적 기업 이권 개꿀띠 저게 나의 연금이다. 태양광하자 뭐 이렇게 내는 거 아니야. 뭐 전기 오토바이 팔아먹자. 몇 대 팔아먹으면 나한테 수수료 얼마 이러고들 이제 다들 다 브로커가 돼서 그러니까 진보의 몰락이지. 저는 한국 정치가 저도 조직을 만들고 여러분들 후원을 받고 근데 저희 조직은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고민이 많아요. 만약에 연기리를 월급을 제대로 못 주고 연금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고 제가 저렇게 나이를 먹으면 내가 만약에 정치적으로 뭐 잘 나갔을 때 나이 40, 50 됐을 때 연기라 요번에 이런 이건이 있는데 이거를 네 연금에 라고 나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 근데 아직 연기는 30대거든요. 제가 연기리 50대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시민단체가 사람들의 후원금으로 월급만이 아니라 얘도 연금이라도 이렇게 다 되는 시스템 그런 시민사회 전업가가 국가 세금이나 정치에 접근하지 않고 시민들의 후원만으로 생존이 가능한 시민단체를 설계하자. 지금의 시민단체들은 사실은 뭐 박원순이고 기타 장하성이고 뭐 씨발 김상조 간에 지들 출세하려고 지들 출세하는 게 위주였지. 그 활동가들 생계 같은 거 걱정한 새끼가 누가 있어? 뭣도 없지, 씨발.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시민사회가 시민사회로 멀쩡한 중소기업, 최소한 중소기업 다니면서 삶을 설계하는 그러니까 평범한 삶을 설계하는 게 시민사회 활동가로도 가능한 시민사회를 만들고 그 시민사회가 절대로 이권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의 단체가 될 수 있게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내 팔자가 그런 걸 다시 시작하는 시민들을 다시 모으고 앞 선배들이 이러한 실패를 했는데 그걸 그 사람들이 비난받을 짓을 하지만 그들의 노후 대책을 안 했었던 것도 문제는 문제니까 시민들이 그 정도의 그냥 한 달 하루살이처럼 운영되는 그런 거 말고 시민들의 이들의 활동에 대한 굳건한 그 베이스를 만들고 이들도 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항심을 품을 수 있도록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는 항산이 있어야 된다. 물항산이면 물항심이다 이런가요? 한자어는 또 이런 한자성어는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물항산 그러니까 안정적인 돈이 없으면 똑같은 마음을 가지기가 쉽진 않고 인간이 그런 걸 인정을 하고 무슨 시민사회 운동가는 성자 아니잖아. 그런 거를 바라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지금 주사파 행님들 지금 노후 대책 하느냐고 나라가 지금 아주 작살이 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더 웃겨. 형님들 지금 그냥 노후 대책 하는 정도까지만 하면 내가 그래 형님들도 맺고 살아야지 하는데 부자가 되려고 하는 새끼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몇몇 새끼들이 나머지를 다 똥으로 만드는데 그 부자가 되려고 하는 몇몇 새끼들을 자기도 노후 대책, 소시민적인 노후 대책을 하는 입장에서 자기도 나라 세금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저 윗대가리를 또 비판을 못해. 그러면서 다 같이 자체 정화 능력이 없는 개똥이 된 거지 지금. 나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이 운동권들 타락하는 거 보면 왜 이렇게 타락을 할까 하다가 고민 끝에 얻은 결론이 그거야. 노후 대책이야. 너 답이 없어 인생에. 그리고 몇몇 새끼들은 부자가 되고 싶은 타락한 새끼들과 인생에 답이 없는 어버버한 사람들. 나라 세금 뜯어먹는 귀신들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 새 정치는 이런 걸 줄이는 정치여야 돼요. 줄이는. 그러니까 브로커가 없는 정치가는 구호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어떻게 브로커가 없고
그러니까 이해관계 조율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 브로커는 너무 이제 이권 챙기려고 하는 거니까 로비스트가 있어야죠. 이해관계는 조정돼야 되고 이해관계 조정되는 것도 또 직업이고 뭐 이렇게 되니까 없는 정치는 구호로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구호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줄이는 정치를 해야죠. 브로커 줄이는 정치 이렇게 말하는 게 솔직한 말일 겁니다. 그리고 로비스트라고 해야겠죠. 로비스트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는 로비스트가 있으면 안 되는 정치라고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로비스트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정치로 가야지 지금같이 다 뒷구녕이야. 다 뒷구녕. 아까 제가 차단한 분 같은 경우도 딱 그런 건데 세상을 있는 대로 보고 해야죠. 그러니까 정치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언론과 시민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언론과 시민이 세금을 지키는 정치가 되어야겠죠.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할지 고민하는 정치가 돼야 되지. 지금은 한국 정치는 누가 효율적으로 세금을 빼먹는 걸 고민하는 정치로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에서 시민 참여형 뭐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는 다 나왔어요. 원론적인 얘기는 다 나왔는데 이 조직과 돈이라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기존 정치인들하고 다르게 정치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안철수 대표는 돈이 있잖아. 돈이 없으니까 정치를 하는데 이 업자들하고 선을 그으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돈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15%를 받아서 이렇게 또 환불을 또 받잖아. 우리나라는 선거 공영제라서 일단 자기 돈 넣어놓고 쓰고 난 다음에 15% 넘어서 15%못 넣으면 자기 돈 작살나는 거지만 이게 돈을 그렇게 크게 그쵸 넣어서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비전을 어떻게 하면 이게 브로커들을 그러니까 로비스트를 투명하게 하는 정치 이런 거 김현정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새정치가 뭐냐라는 거에서 막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재현하고 싶었던 게 이런 거였어요. 한국 정치를 이 브로커판에서 좀 구제하자. 그리고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빼먹어야 될지 업자들, 운동권 이런 식의 온갖 인맥으로 세금 빼먹는 걸 정치를 안다. 내가 정치 좀 알아라고 하는 인간들은 온갖 인간들이 다 세금 빼먹는 대가리만 굴리는데 이런 거 안 하는 정치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투명하고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로 가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 영역에 있는 거,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는 일 그런 거에 여러분들 다 이 아이디어와 서로의 뜻을 얘기합시다. 이 공이라는 건 딴 사람이 알아도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나의 의지 그런 우리의 의지가 모여가지고 공이가 되는 거거든. 뒷구녕으로 좀 꿍냥꿍냥한 거 그런 거는 그런 게 판치면 정치가 이상해져.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